저희가 이제 자선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비용을 받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로 잘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성공하는 공부방 운영 이야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여러 공부방 선생님들 강의도 좀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고 계셔서 다양한 분들 이제 만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요즘 공부방 선생님들이 특히나 많이 하시는 고민이나 어려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차별화. 공부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 수준에 맞는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내가 가져가고 공부방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상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홍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대별로 홍보는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와 맞는 홍보는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카페. 근데 카페는 이제 맘카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블로그나 인스타를 우선은 동시에 같이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루에 하나씩 매일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개씩, 그리고 블로그도 그냥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올리고 인스타도 그냥 난 오늘 이걸 먹었다 이런 거를 올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교육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인스타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세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공부방의 이제 활동 내역들, 그리고 한쪽은 교육 정보, 또 한쪽은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게끔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상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글 자체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아이들이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당근 마켓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맘카페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지, 그거를 뭐 매주 한다거나 그러면 강퇴겠죠. 그래서 내가 해시태그를 붙일 때 이 동네는 이런 것들이 좀 어머님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얻고자 하는 거지, 맘카페에서 내가 홍보를 많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주실 게, 내가 블로그를 올렸어요. 일주일에 너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3개월 이상은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내가 이제 아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들어왔으니까 블로그 인스타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죽은 블로그가 되고 죽은 인스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와도, 그리고 나 더 이상 아이들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라고 생각하셔도 노출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졸업생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학년이 바뀔 때 한 번에 이렇게 빠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꾸준하게 노출이 된 곳은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제 엄마들 눈에 많이 안 보이면 그만두셨나? 또는 이제 여기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서 더 이상 안 받는 곳이구나 라고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실제 경험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 소개로 오시게 됐는데, 어머니 그때 당시에 그럼 부활을 보내시지 왜 그 학원을 또 거쳐서 오셨어요? 했더니 선생님 아이들 이제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TU가 없다고 어떤 엄마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저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소개시켜 주시겠지, 아이가 소개시켜 주겠지 라는 부분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매일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를 노출해 간다 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좀 특히나 궁금한 질문인데요. 시험 대비 자료 만들기, 평가 자료 만들기, 그리고 이제 진단 테스트 만들기에서 좀 아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공부방 선생님들이 특히나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학기 진단 테스트지예요. 근데 너무 애매한 시기 올 때 있잖아요. 뭐 5월, 4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때는 전 학년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많이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5월에는 테스트 뭘로 봐요? 4월에는 뭘로 봐요? 그러니까 매월에 따라서 또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던 편이었고 해서 다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작 의뢰를 해서 제가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편인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단원이 다 이동이 되고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다시 컨텐츠를 또 손을 봐야 되는데 거기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시중에 이제 교사용 브록 해가지고 교사용의 자료도 있고 사이트들을 잘 돌아다녀 보시면은 무료로 풀려지는 자료들도 많은데 내가 문제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시간 투자 비용은 줄이고 싶고 난 다른 데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은행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주위에 지금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다음 질문을 제가 이어서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학부모 관리라든지 학부모 상담 관리, 이제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학부모 관리, 체계적인 상담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은 너무 상담해 주기에 텀이 길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얘는 굳이 문제가 없고 엄마도 굳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엄마는 날 항상 믿어주는 엄마, 아이도 그냥 잘 따라오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두는 놀라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왜냐하면 어머님과 소통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건 어머님도 그만두실 때 고민을 별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냥 결정했으니까 통보해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전혀 캐치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좋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사실. 근데 아무리 내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교육도 LMS가 도입되었잖아요. 그러면 공교육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난 수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거는 사교육을 하는데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선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비용을 받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상담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인 거라서 어머님들이 불안하지 않으시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을 해야지 그냥 전화로 잘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님들이 한두 번은 그렇게 받아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어머님들은 잘한다 하고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면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하는 어머니들은 더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심화 선행 얼마만큼 빼고 있는지 내가 선생님한테 묻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주길 바라시는데 선생님들은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혹시 선행시켜달라고 할까봐 혹시 심화시켜달라고 할까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믿어주시니까 나는 지금 선행보다는 얘가 심화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왜 얘는 선행이 아닌 심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는 심화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선행을 빼도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자료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하거든요. 아이 학습 결과물을 갖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말로서만 상담을 하시거나 그냥 카톡으로 한 줄의 이렇게 문장으로만 하신다면 단기간으로는 어머님들이 만족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만족을 좀 양성하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공교육도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관리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올해부터는 LCMS 도입이 되잖아요. 그 아이의 컨텐츠까지 맞추어서 이 아이에게 맞는 개별 오답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사교육은 그거보다 늦어지면은 당연히 어머님 입장에서 불안감을 가지시겠죠. 네, 맞습니다. 학생 케어만큼 중요한 게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또 입소문일 것 같은데 대표님의 솔루션이 많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